시스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고객. 지금 유력한 거는 결국 AMD 같은 업체들이 AI 가속기를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칩 생산을 삼성이 맡아야 되는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생산 수율과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동안 이제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정신이 없는데요. 요즘에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하드 캐리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트는 약간 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프라이즈였고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불안해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완전히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그 전에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게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 원인이 혹시 있나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기대감을 가졌던 거는 결국 HBM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고요. 그게 이제 프라이싱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보니까 1억 달러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HBM 이익률이 마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약간 행간을 잘못 읽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HBM 마진율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마진율 되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수율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당연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분간 타깃으로 하는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여기서 완전히 그냥 논외였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HBM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그 이슈로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만 이제 커머디티 메모리 회사로 이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대감도 높지도 않았었고요. 기대 자체가 없었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놓고 보면 DS 부문 이익이 6조 중후반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 저는 10조 중에서 10.4조 중에서 10.4조 중에서 한 6조 한 6천억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만큼 나왔는데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7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깨먹었냐?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 5천억 깨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난 거고 그게 이제 적자 폭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시스템 LSI 쪽하고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비유를 하자면 약간 제가 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 네네. 근데 막상 들어가면 또 생각보다 다르죠. 그렇죠. HBM 만들었다, 야 했는데 만들어 보면 또 실제로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대학 입학 자체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입학 허가서 이렇게 반내 만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우려를 깨고 어쨌든 실적이 나온 이후로 주가도 좀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6조인데 디램에서 낸드에서 7조 네. 나머지는 적자 이렇게 되면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면 지금 사야 되냐 환호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주식은요 9개월 선행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장이 테스팅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메이드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내년 하반기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담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될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개월이나 선행을 하는구나. 네, 보통 9개월
빠르면 1년까지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선반영의 시장이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는 네. 더 이제 많이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 보면 뭐 초등학생들도 뭐 수학의 정석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애들도 있다고 막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선행을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9개월이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내년 네, 맞습니다. 하반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시황을 보려면은 가동률 좀 봐야 되겠네요. 가동률이 그렇죠.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숫자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급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 그로스라고 하죠. 보통 네네.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데 빗 그로스가 거의 플랫합니다. 그래서 디램이 뭐 한 3% 정도 늘어난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 네. 낸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P가 올라가는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쵸. 보통은 상승 사이클이면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만약에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면 저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완전히 컨빅션 바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P는 올라가는데 Q가 애매합니다. 원래 가동률 회복 시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이제 딜레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둘 다 뭐 분기별로 거의 20% 가까이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라기보다는 가격을 계속 인상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번에 세트 사업 부문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게 네. 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원가니까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핸드폰 만드는데 원가니까요, 반도체가. 최근에 보면 TSMC가 마음 놓고 가격 인상하고 있거든요. 선단 공정 파운드리를. 네. 그러면 이제 뭐 모바일 AP,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모바일 AP 쪽에서 선단 공정에서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면 퀄컴이나 뭐 이런 칩셋 업체들이 이걸 또 셋 업체한테 전가를 하거든요. 반도체 업체는 셋 업체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셋 업체가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셋 업체가 이거를 원가 상승을 그냥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네. 아이폰을 사주냐, 그렇죠. 갤럭시를 사주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뭐 사야지라고 한다면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도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돼서 이게 이제 선순환에서 가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빨리 가격 올려 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팔아볼까 했는데 안 팔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IT 쪽에서 완제품 업체들 중에서 가격 전가를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이게 애플하고 테슬라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도 할인 판매 첨부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다 할인 판매해서 엄청 팔리고 있고 테슬라조차도 지금 전기차 가격 계속 할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테크 산업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코스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셋 업체들이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전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애매하고요. 부가가치 자체도 AI 쪽으로만 완전히 쏠리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사이클이 과거랑은 좀 다르다. 가격과 Q가 같이 올라가는 이제 사이클일 때는 소위 말하는 수요가 땡기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나 살 거야. 비싸더라도 살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까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지금 딱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향후에 어디서 덜컹 해가지고 뭐 주가도 뭐 출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면서 보되 상황이 아직 뭐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뭐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니 이게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좀 언제 회복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삼성전자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왜냐하면 P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맞아요. 멀티플은 결국 삼성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뭘 해줘야 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이 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2.5D 패키징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러라운드 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폭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 쪽에서 적자 폭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AI 쪽 밸류체인에서 잘 된 게 아니라 DDI 같은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뭐 이런 쪽 그리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쪽이거든요. AI 쪽 밸류체인 핵심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멀티플에 대한 거는 결국 삼성이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를 대체하는 iCube를 양산하느냐 그리고 3나노 이하의 공장에서
TSMC의 낙수 효과를 누리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구글의 이제 픽셀 폰이라는 이제 그 구글 자체 폰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두뇌 칩 AP가 있는데 그게 텐서 G 시리즈인데요. 텐서 G3 그리고 텐서 G4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텐서 G3는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 그리고 텐서 G4는 삼성 4나노 파운드리. 그런데 2025년에 출시되는 G5는 TSMC 3나노. 아, 다시?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가뜩이나 지금 TSMC 낙수 효과로 뭐 삼성이 이제 어떻게 요걸 좀 주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 되는 데다가 오히려 기존의 삼성 쪽에 있던 고객까지 지금 TSMC 쪽으로 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별로 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좀 여기 좀 더 써보지. 좀 손님 좀 여기서 앉아서 좀 좀 있어봐 이랬는데 또 그새 또 못 참고 가셨군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돌파구가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직까지는 뭔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고객. 지금 유력한 거는 결국 AMD 같은 업체들이 결국 AI 가속기를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칩 생산을 삼성이 맡아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결국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생산 수율과 성능이 이제 잘 나와야 되는 거죠. AMD 그러니까 약간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뭐 시스템 쪽 말고 HBM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에서 계속 좀 어떻게 잘 되니? 뭐 공부가 안 되니? 뭐 이러면서 봐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나와가지고 합격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데 어때요? HBM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HBM3E라는 제품이고요. 그 전에 이제 퀄 테스트하던 HBM3는 거의 지금 포기하는 분위기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HBM3로 이제 마이크론처럼 HBM3는 이제 포기하고 3E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3E는 아마 연내 퀄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기사가 뭐 단독으로 뭐 이렇게 납품됐다 그랬다가 삼성에서 아니라고 했다가 공식 부인했죠. 아니라고 했고 퀄 테스트라는 게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엔지니어링 퀄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정한 기준은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맞는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이제 근데 또 적용해서 또 이제 돌려봐야 되긴 하는데 반도체라는 게 요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요걸 또 조립해서 또 보면 생각지 못한 버그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퀄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시험 단계가 있는 거네요. 보통 업계 뭐 이쪽 담당자분들 아니면 되게 알기 힘든 그런 건데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도대체 이게 엔비디아에 언제 HBM을 납품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올 한 해 주식시장 내내 이게 떠들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아졌고 됐네 안 됐네 됐네 안 됐네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계속 시험에 비유를 하는데 나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시험 보러 가자. 라고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이거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 라고 해도. 그렇죠. 이제 근데 고객이 젠슨 왕형이 언제든 뭔가 다 받아줄 마음이 돼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받아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공부만 해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를 여기까지 연습 문제만 풀고 와 이런 거지. 60점만 맞추면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니?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잘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뭐 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지금 한번 어떠는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뭔가 업황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뭐 한 두세 달 투자한다고 보면 삼성 밸류체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만약에 뭐 본인의 비중이 좀 많다 그러면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것도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우리 뭐 이게 촬영 전에 우리 유석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국 국채 이야기 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올해 뷰가 계속 상반기에 많이 벌자 그리고 하반기는 조심하자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고 작년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테크로 보면 국내 테크보다는 미국 테크가 낫다라는 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반기는 거의 뭐 풀 주식 가져간다면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평소에 많이 분석돼 있고 잘 알던 기업에 대해서 좀 빠지면 분할로 약간 좀 담아보고 네. 또 올라오면 또 현금 비중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올 하반기만 좀 잘 넘기면 또 저는 내년은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녹여내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결국 내년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잘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님께서 약간 좀 그게 톤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좀 조심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두꺼워요. 이거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하반기 때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실은 AI도 국면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밑에 기반 공사하는. 네네. 근데 코어스 뭐 이거 비유하실 때 뭐 IFC 얘기하면서 네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반 공사, 인프라 공사하고 그 위에 이제 쌓을 게 얼마나 많아. 할 게 맞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뭐 끝났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 때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좀 현금 비중 확보해 놓으시면서 공부하면서 대비하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2년, 3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멘트인데 근데 사실 뭐 2년, 3년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다음 네. 달. 그래서 월간 하시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어. 이렇게 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뭔가 굉장히 더 막 베팅하고 막 이럴 때는 아니다.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처럼 뭔가 자신 있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이제 사실 일반 대중분들에게 효치님들께도 사실은 그 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오셨던 대로 하반기가 왔으니 조금 약간 톤 다운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물량은 늘어나지 않아서 약간 좀 특이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와는 밸류체인에 투자할 때도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포인트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차라리. 봐요. 삼성 밸류체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인프라 쪽이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장비도 보면 이 팹을 기본적으로 꾸리는 데 필요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클린룸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우리 CCSS라고 해서 화학약품 공급 장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STI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여기 필요한 스크러버나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들 이렇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뭐 스크러버나 칠러 쪽 그런 쪽은 이제 유니셈이나 GST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도. 왜냐면 당장 내년 하반기가 되면요. 어쨌든 증설을 해야 돼요. 아하.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증설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뭔가 가동률이 100%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생산 설비를 이야기하기는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일단은 팹 먼저 지어놔요. 그래서 공간 확보해 놓고 거기다 이제 필요하면 설비를 투자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인프라 관련 업체들이 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삼성 밸류체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 소재 나누면 좀 약간 장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장비는 이제 인프라 장비 쪽이 낫고요. 소재는 가동률이 회복되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상승룸이 남아 있는데 요 재료가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진부해졌습니다. 실제로 가동률 회복이 된 건 아닌데 네.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또 이제 반영이 돼서 새로운 재료는 아니라는 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사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오매불망 너무 네. 오랫동안 해가지고 막상 되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네.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는데 주가도 좀 좋은 상황이고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점검해봤습니다.